네, 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저희 주토피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수정입니다. 오늘은 시장이 모처럼 뚜렷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수급도 들어와줬고요. 작은 테마뿐만 아니라 대형주들도 상승하면서 조금은 편안한 하루를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포트폴리오에는 어떤 특정 종목에 물려서 탈출하지 못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해드리는 종목으로 오늘 같은 시장에서 수익을 내셨다면 정말 기쁘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바로 노란톡으로 안내부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켜시고요. 갖다 대시기만 하면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링크가 뜹니다. 터치하셔서 바로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고요. 아니면 문자번호 샵 3989번으로 주토피아 이렇게 4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으로 들어오실 수 있게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시장에서 봐야 될 섹터는 어떤 것들이었는지 또 대응은 어떻게 했어야 됐는지 궁금하시죠? 그리고 저희가 마인드셋까지 짚어드릴 테니까요. 저희 주토피아와 지금부터 떠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점검부터 해보시죠. 네, 중국의 봉쇄 조치 완화 기조에 힘입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오늘 양시장에서 들어와 줬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95%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코스닥은 1.45% 상승을 해줬는데요. 코스피 2,700포인트 회복을 해줬습니다. 모처럼 이렇게 보시다시피 코스피와 코스닥 중에서는 물죽닥, 물려 죽어도 코스닥이다라는 말을 방불케 하는데요. 오늘도 코스닥이 좀 더 강세를 보였던 시장이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살펴볼 이슈 3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황을 좀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8%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국발 훈풍에 따라서 오늘 시장에서는 전기 반도체 섹터가 우리도 덩달아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우리 주린이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종목이 바로 삼성전자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 섹터 어떻게 짚어나가야 되는지 저희가 대응 방안 주토피아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물죽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려 죽어도 코스닥 줄임말인데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2차 전지 섹터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미래 궁금하시죠? 역시나 저희 주토피아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까지도 시장을 뜨겁게 달군 이슈죠. 바로 식품주입니다. 이지바이오, 한일사료, 대한제당, 우선주까지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 광기 어린 식품주들의 질주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저희 주토피아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자, 오늘 방송을 함께 해주실 홍주원 전문가님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문가님은 누적 수강생 100만 명을 보유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증권사 출신 애널리스트로서 금투사 PB 경력, 그리고 1조 원대 트레이더 활동 경력이 있으시고요. 실전 투자대회 우승 3회 연속 우승이라는 독보적인 경력을 자랑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에게 배워보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저희 주토피아와 함께 하시는 건데요. 주토피아의 가장 큰 장점은 뭐니 해도 꾸준한 수익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연우가 보유한 지 이틀 만에 27%의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또 국동과 JNK 히터는 보유한 지 하루 만에 11%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한솔 로지스틱스 역시 보유한 지 이틀 만에 10% 넘는 상승세 보여줬고요. 자, 지난주 론칭한 우리 주토피아, 지지난주에 론칭한 주토피아의 수익률들 지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2주간 수익률이 정말 시장 빠진지도 모르게 상승을 꾸준히 해줬었는데요. 여기에서 노란톡에서만 공개되는 종목이 히든 종목입니다. 방송에서는 시크릿 종목만 공개가 되고요. 이스타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렸지만 추가적인 공략법은 노란톡에서만 제공이 되기 때문에 히든 종목으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시크릿 종목은 단기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짧은 접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히든 종목은 좀 더 안정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익률 극대화를 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최고의 공략법이 필요하겠죠. 노란톡에서 공개가 됩니다. 다음 종목들도 히든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저희 주토피아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기초 교육 자료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기초 강의 12강째인데요. 캔들의 형태, 이 자료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 역시나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1강부터 제공을 해드렸고요. 이제 12강까지 왔습니다. 20강까지 모으시게 되면 기초 주식 지침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모두 다 모아보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혼자서도 쉽게 공부할 수 있는 지침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안내를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노란톡방에서 저희가 더욱더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고 이런 혜택들 모두 모아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주토피아로 떠나보시죠. 네, 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저희에게 또 깊은 가르침을 주실 홍주원 전문가님 인사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에게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우리 주토피아에서 오늘 또 시장 함께 풀어드릴 건데요. 오늘 뭐 오랜만에 또 양시장이 빨갛게 불을 켜줬습니다. 네. 그럼 이런 시장 속에서 내 종목은 안 움직인다 이런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 이유 오늘 좀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사실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종목을 쫓아가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잘 안 오르는 희한한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궁금증들을 모두 다 파헤쳐서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채널 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장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상승이 나오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저희 주토피아도 지금 상승 추세를 탔어요. 네. 시장도 상승 추세를 타는 걸까요? 제가 이제 저번 주부터 계속 이야기를 드렸지만 네. 이번 주는 시장이 반등을 해준다 네. 계속 이야기를 드렸었죠. 이번 주까지는 마음 놓고 있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네. 이제 우리가 조금 우려해야 될 부분이 딱 하나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은 지금 이제 그 식품주나 이제 어떤 농업 비료 쪽 섹터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 지금 수급 쏠림 현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곧 있으면 차익 실현 매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 그때 시장이 잠깐 흔들릴 수 있어요. 오. 예, 이제 고점에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출회가 됐을 때 한마디로 지금까지 좀 집중적으로 투자됐던 테마 내에서 매물 출회가 생기면은 거기에서 좀 시장이 출렁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네. 그거는 좀 단기적으로 하루 정도, 하루 이틀 네. 정도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좋고 그 이외에는 그 나온 수급 매물들이 그 매물 출회에 나온 그 많은 물량들이 어디로 흘러가겠어요? 다른 다른 섹터들로. 섹터로 테마로 흘러가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이게 바로 다음 테마나 섹터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고 이게 약간 한번 수급이 빠지고 난 뒤에 돌아가면서 순환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우선은 시간을 줘야 돼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100m 달리기를 했어요. 네. 이제 장거리 달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굉장히 페이스 조절을 하면서 그렇죠, 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50m나 이제 100m짜리 단거리 달리기는 페이스 조절이 아니라 온 힘을 끌어올려 가지고 달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딱 달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완전 힘이 빠지겠죠. 맞아, 훅 빠집니다. 네. 그 마찬가지예요. 네. 지금 이렇게 식품주나 이런 농업 비료 섹터가 바로 이런 단거리 달리기를 해온 종목들이라 보시면 좋기 때문에 거기서 잠깐 쉴 틈을 줘야 돼요. 네네. 그 하루 정도는 좀 쉬게 놔둬야 숨을 되고. 좀 쉬어야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 나왔던 이제 매물 출회들, 그 한마디로 충분히 익절화된 이런 물량들이 다른 쪽으로의 테마나 다른 쪽으로의 산업으로 분포가 될 때까지 잠깐 우리가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다릴 동안 뭐 하고 있으면 돼요? 기다리는 동안 선취매하면 되는 거예요. 선취매를 하고 네, 있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 물량들이 쏠릴 만한 곳으로 우리가 미리 좀 매집을 해두면은 굉장히 좋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 어디서 또 들어보실 수 있을까요? 저희 주토피아에서만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시장이 안정적으로 흘러가겠지만 지금 정말 수급이 쏠리고 있는 식품주들, 이 매물 출회가 나타나게 되면 단기간에 조정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는 선취매 전략을 취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저희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게 된다면 이런 전략들 장중에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요. 화면에 갖다 대시기만 하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뜹니다. 터치하셔서 바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장중에도 이런 정보들 받아보시면서 안심하고 편안하게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또 수익률 현황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으시더라고요. 주토피아가 저희가 4월 4일부터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주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연우가 27%, 국동이 12%, 한솔 로지스틱스가 11%, 나머지 종목들도 이 정도의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스타코 같은 경우에는 시크릿 종목에서 멈추지 않고 히든 종목으로 분류가 되면서 더 큰 수익률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들을 알려드립니다. 히든 종목은 노란톡에서만 전략들을 짚어드리고요. 자, 저희가 방송 전에 2월부터 3월까지 지금 제시해드린 종목들이 있거든요. 노란톡에서만 공개가 됐는데 182%부터 122%, 114%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종목을 잡을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에서 여러분들도 그 주인공이 좀 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종목들의 수익률 현황 확인을 좀 해보셨고요. 그러면 오늘의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에 굉장히 집중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정말 주린이 분들부터 해서 국민 종목 아닙니까? 삼성전자. 그리고 지금 반도체 훈풍 때문인지 SK하이닉스에도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오늘은 3%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좀 한동안 부진했었잖아요. 이제 반등이 나타나면서 강세를 보여줄 힌트로 좀 제공이 되고 있는 것인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오랜만에 좀 반도체가 조금 강세를 보였죠. 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좀 체크해볼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은 우선은 이제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조금 상승이 되었다라는 점이 오늘 시장에 반도체 업종에 전반적으로 좀 상승세를 불러왔는데 네. 자, 삼성전자도 여기에서 같이 좀 움직여 줬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원익 IPS라든가 이런 종목들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는데 다만 지금 이제 오늘 강세를 보였던 반도체는 비메모리가 아니라 메모리 쪽입니다. 메모리 쪽. 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좀 구분을 네네네.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메모리 안에서도 D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3D 낸드 플래시에 관련된 3D 낸드 메모리 쪽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네. 같고요. 한마디로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는 실질적으로 메모리 안에 이제 용량을 저장시키는 기술과 네. 메모리가 없이도 용량을 저장시킬 수 있는 기술 이게 이제 단순하게 이 차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메모리에 대해서 좀 잠깐만 설명을 드리자면요. 네네. 크게는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낸드가 있고요. 네. 그리고 D램이 있습니다. 네. 이제 흔히 말하는 낸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3D 낸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스마트폰 있죠. 네. 이 스마트폰에 주로 많이 들어가는 게 바로 이제 3D 낸드 비메모리입니다. 플래시. 자,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D램은 전원이 있어야지만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메모리를. 네. 한마디로 저장 공간이 확보가 된다라는 거죠. 네. 하지만 이제 3D 낸드 같은 경우는 전원이 없어도 없는 상태에서 그 용량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오. 네, 그래서 스마트폰에 많이 쓰이는 거고 네네네. D램은 무조건적으로 전원이 필요한 노트북이라든가 이런 PC 같은데 서버 같은데 네네네. 많이 쓰이는 게 이제 D램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대세는 이제 3D 낸드죠. 네. 낸드이고 D램도 지금 이제 거의 지금 과도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산업의 과도기. 네. 사실 이제 D램 같은 경우는 기술의 고도화가 이루어질 만큼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물론 이제 삼성이 꽉 잡고는 있어요. D램 네. 같은 경우는. 하지만 그 밑으로 이제 인텔이라든가 이런 뭐 각국의 굴지 기업들이 많이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격차가 얼마 안 납니다. 그러니까 삼성은 계속해서 추격을 당하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따라잡히면 또 추격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네. 그 DM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불안정한 모습도 가지고 있고 3 낸드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밑으로 이제 보자면요, 뭐 마이크론 아시죠? 네, 알죠, 알죠.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3 낸드에 관련돼 가지고는 삼성을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쫓아오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이 낸드 그 메모리 쪽에서도 굉장히 이제 삼성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올랐다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니라 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반도체 지수가 올라서 삼성전자가 좋냐? 아니면은 반도체 지수가 올라서 기타 메모리 산업을 봐야 되는 거냐? 아니면 삼성전자를 봐야 되는 거냐? 이 두 가지죠. 네, 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추천을 드리자면은 지금 삼성전자 가격이 괜찮긴 해요. 네. 그리고 이제 투자를 해도 무난한 가격이긴 하지만 네. 내가 조금 더 삼성전자보다는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싶다. 삼성전자가 수익이 안 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지금 매수를 하셔도 굉장히 매력 있는 가격이지만 네.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지금 추격을 당하고 계속 네. 그러한 불안정한 모습에서 그 각국의 굴지 기업들과 이런 다투고 있는 삼성전자를 매수하기보다는 이런 3D 낸드에 관련된 소부장 쪽을 공략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삼성전자보다는 기대 수익이 높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이 3D 낸드나 디램이나 똑같은 메모리 반도체예요. 네네. 메모리가 실존을 해야 되는 거고. 네. 근데 앞으로 산업은 비메모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비메모리에 대한 경쟁력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메모리 섹터 이런 섹터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 비메모리 안에서도 이제 재료 부품주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재료 부품주들 보면은 뭐 각국 뭐 반도체 기업들에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으니까 네. 잘 찾아보시면은 그런 기업들 오. 위주로 전망이 굉장히 괜찮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알짜를 찾아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권유를 해 주신 것 같아요. 지금 반도체를 이야기해 주시면서 메모리와 비메모리를 나눠 주셨고 메모리 안에 랜드와 디램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여기서 경쟁 국가들, 경쟁 기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른 종목 쪽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힌트를 주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이 홍준 전문가님이 늘 말씀을 해주시는 물죽닭이잖아요. 코스닥 시장에서 종목을 보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판단해봐도 좋은 것인지 아니면은 좀 관심 있게 보시는 종목이 있다면 어떤 쪽으로 보고 계시는지 힌트 좀 주세요. 제가 이제 또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요. 네. 우리가 단기 테마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코스닥 시장을 보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제 뭐 이런 지금 방금 이야기 드린 3 낸드 네. 쪽이라든가 비메모리 쪽 이런 쪽은 코스피 종목도 있거든요. 오. 네, 그럼 이런 종목들도 사실은 3 낸드 뭐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 주들 보잖아요. 굉장히 실적이 탄탄합니다. 그러니까 네. 펀더가 받쳐주고 있다라는 네. 거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우리가 공략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코스피 시장에도 있어요. 다만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이제 반도체 쪽은 사실상 이제 단기 테마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는 테마고요. 내가 이런 조금 미래 전망에 대한 모멘텀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비메모리라든가 3 낸드 쪽에 관련돼 가지고 내가 이제 이쪽으로 한번 공략을 해볼 것인가. 그러면 이쪽 포트를 비중을 어느 정도로 네.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투자를 할 것이고 네. 그러면 이제 내 남은 비중의 어느 정도는 단기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단기 테마에 좀 공략을 하시는 게 투자를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제가 조금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반도체도 안 놓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주들도 지금은 조금 모아가시는 구간.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차피 지금 바로 반등 안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모아갈 수 있는 구간들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계속 이제 좀 모아가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이야기를 드릴게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3 낸드 아까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 지금 이제 그 밑으로 마이크론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좀 많이 따라오고 있는데 네. 삼성전자가 요번에 이제 3D 낸드에서 V 3D 낸드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이제 V 각층의 8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각층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네. 메모리에는 이렇게 각층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층이 촘촘하게 있어요. 네. 기존에는 이제 160각층 정도 어. 요 정도가 이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긴 좀 네, 길어지니까. 이제 약간 어. 머리가 굳어지고 근데 이제 있어요. 요번에 네. 삼성전자 개발한 V 형식의 각층 이 3 낸드 같은 경우는요. 네. 지금 거기에 이제 50각층이 더 많이 올라와서 어쨌든 업그레이드가 된 업그레이드 된 거네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굉장히 고도화된 기술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요거를 요번에 이제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격차를 어. 벌리기 위해서. 네. 거기에 관련된 관련주들도 있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런 차라리 모멘텀을 좀 따라가시는 게 좋다.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이 기술 격차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러네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소부장주들 안 놓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종목들 궁금하시면요.
노란톡 메신저 들어와 주시면은 제가 이 관련된 앞으로 이런 그 굉장한 이제 뭐 기술력에 관련된 이런 종목들 관련주들 조금 풀어드릴 테니까 노란톡 메신저 입장해 주시고요. 아무튼 이제 이런 종목들이 많으니까 좀 이쪽으로는 중장기 관점에서 좀 모아가시고 지금 이제 단기 테마는 코스닥 시장이 맞아요. 네. 코스닥 시장에서 지금 올라갈 수 있는 테마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단기적으로 빨리빨리 빠른 시간 내에 수익 창출할 수 있는 테마들로 공략을 하시려면은 코스닥 시장을 보시라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짚어주시려고 하니까 약간 말씀이 좀 길어지신 것 같기는 하거든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빨리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기술 발전이나 미래 전망이 좋은 종목을 코스피, 코스닥 구분할 것 없이 가져가는 것, 모아가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반도체 업종 안에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분명한 건 이제는 포트폴리오 한 켠에는 반도체 종목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 지금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내가 어떤 종목을 가져가야 될지 어렵다,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 갖다 대시기만 하면 바로 노란톡 입장 링크가 뜨거든요. 바로 터치하셔서 노란톡 들어오시면 저희가 알려드리는 전략들 좀 더 자세하게 질문해 보실 수 있고 대답도 자세하게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혜택들 모두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주식 기초 자료도 제공해 드리니까 주린이 분들도 많이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두 번째 이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이슈가 또 있는데요. 중국 공장을 다시 가동하게 되면서 1.9%대 상승하면서 $1,000 다시 돌파를 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2차 전지주들에 대해서도 영향이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사실 좀 주린이 같은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테슬라라는 기업 하나가 상승을 했다고 해서 국내 2차 전지 종목들에 이 정도의 영향을 주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이런 의문도 들기는 하거든요.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 1위 기업이 어디죠? 테슬라죠. 그렇죠. 네. 그 전 세계 1위 기업이 움직였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전기 배터리 2차 전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동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좀 움직인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죠. 네, 그럴 수는 있겠군요. 왜 근데 그렇죠. 의문에 이렇게 미소를 지으시면서 네. 말씀을 하시 너무 주린이 같은 질문이었네요. 아, 이제 주식은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네. 예를 들어서 저게 판매가 잘 된다 라고 했을 때 이게 실적까지 이어지려 그러면은 뭐가 나와야 돼요? 분기 보고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재무 분기 보고가 나와야 되는데 음. 근데 그런 분기 보고가 나올 때쯤이면 이미 주가는 많이 오른 상태에서 꺾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엇이냐? 실질적으로 매출이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은 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런 이 공시를 띄우기 전에 매출이 나올 것이라는 컨센서스 한마디로 전망으로 인해서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건 뭐예요? 그렇죠. 기대감. 아직 현실화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한 기대감인 거예요. 주식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테슬라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보통 전기차 전 세계 판매량 1위잖아요. 그럼 그렇죠. 물론 이제 뭐 테슬라가 거품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큰 거품이 있다고 생각하는 기업인데 근데 이제 테슬라의 가치를 보자면은 지금 시대가 인정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애널리스트들이나 이런 뭐 그런 뭐 골드만삭스의 유능하신 분들의 의견 따위는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세상이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건 무엇이냐? 바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죠. 테슬라가 앞으로 펼쳐나갈 미래 산업,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뭐 로봇이라든가 우주 항공 산업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위성 산업이라든가 이런 많은 산업들에 대한 기업 가치를 지금 시대가 인정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현실화가 되기 직전에 주가가 오르는 것은요. 우리가 암묵적인 동의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죠. 예, 바로 기대감이라는 것 때문인데 주식은 이 기대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대감을 해석을 할 줄 아셔야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네. 물론 이제 테슬라가 지금 이 단기 악재예요. 지금은 이제 중국 상하이 공장이 잠깐 가동이 중단이 되었다라는 거는 뭐 평생 가동 중단이 되진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단기 악재예요. 그러니까 눌렸잖아요. 근데 이 단기 악재에 뭐가 같이 눌렸냐? 2차 전지주들이 같이 눌렸다라는 거예요. 그 테마 같이 눌렸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2차 전지 테마 같은 경우는 니켈 관련 때문에 니켈 가격이 오른다라는 어떤 악재 그리고 공급 불안에 대한 악재 때문에 이미부터 그 조정이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이제 테슬라까지 가세가 되니까 조정이 조금 더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2차 전지주들은 모멘텀은 아직까지도 강력하고 미래성도 충분히 탁월한데
과하게 조정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 이슈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오. 이유가 충분히 된다라는 거죠.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좀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가벼운 주제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상하이 봉쇄가 좀 열렸다라는 소식에 공정이 가동됐다라는 소식에 이렇게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말씀 해주셨고 워낙 정말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까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주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목들로 보자면 국내 시장에서 오늘 LNF, 에코프로비엠 이런 종목들이 기관들이 좀 많이 담았더라고요. 네. 2차 전지 안에서도 어떤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인가라는 걸 가장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혹시 좀 눈독 들이는 종목이 있으실까요? 저는 2차 전지주는 거의 제가 잡고 있어요. 네. 2차 전지는 제가 진짜 전문가거든요. 네, 네. 굉장한 이번에 전문가입니다. 뭐 별명 없나요? 별칭? 홍전지라고 부르죠. 홍전지. 홍전지. 네. 네, 홍전지라고 불리는데 홍전지. 네. 그만큼이나 제가 2차 전지가 꽉 잡고 있습니다. 네. 그럴 밤도 한 게 후성. 후성. 엄청난 폭등주였죠. 그렇죠, 그렇죠. 팍스TV에서 제가 추천한 겁니다. 아, 저점에서. 진짜요? 자, 200% 이상 수익률입니다. 네, 네, 네. 자, 코스모화 200% 이상률 수익입니다. 다 좋은 종목들이었네요. 코스모 신소재 진짜. 300% 이상 네. 수익률입니다. 저 뭐예요? 다 2차 전지 관련주들입니다. 네. 이 정도면 2차 전지 홍전지 맞네요. 맞죠? 네, 네, 네. 지금 이제 제가 2차 전지는 배신하지 않는 섹터라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드려요.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LNF, 에코프로비엠 지금 외국인이 연속 순매수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고 누적 순매수도 4월 동안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네, 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에코프로비엠도 그렇고 LNF도 그렇고요. 지금 신용 초과 가다 종목이란 말이죠. 한마디로 지금 신용 잔고 물량이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럼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돼요? 공매도에 타깃이 됩니다. 신용 잔고로 소진시켜야 되기 때문인데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무겁고 올라가기 좀 까다로운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공략하기보다는 움직이기 다소 편한 종목들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제가 한 3가지 정도에서 4가지 정도, 3종목에서 4종목 정도는 제가 그냥 퍼드릴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저희 시크릿 네. 종목에도 이 종목이 있었던 이 네. 2차 전지 종목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좀 있어요. 편안하게 볼 수 네, 있었던 있어요. 거.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눈독 들이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네. 저가 매수 기회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시청자 여러분 이거 좀 제대로 명심하셔야 되는 게 네. 이제부터 순환 매장세입니다. 오. 2차 전지는 지금부터 이제 순환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못 잡으면 안 돼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오늘부터 당장 내일부터라도 계속 모아 가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 순환이 곧 돌아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 이제 하단에 보이시는 QR 코드 휴대폰 카메라 키시고 지금 들어오시면은 네. 이런 2차 전지 종목들 저가 매수에 선침해할 수 있는 종목들 제가 다 퍼드리고 있으니까 네. 지금 다 바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진짜 2차 전지 종목들 정말 후성이나 코스모 신소재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고 차트 보면서 부러워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홍전지, 홍주원 전문가님이 이미 이전에 소개를 해주셨던 종목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믿음이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직 2차 전지 안에서 이런 관련 종목들이 남아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저희 시크릿 종목 중에도 관련된 종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3종목 더 주실 수도 있다고 하니까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있습니다. 이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요. 갖다 대시기만 하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뜹니다. 여기에 들어오시면요. 저희가 주식 기초 자료도 제공이 되지만 2차 전지에 대해서 이 로드맵도 제공이 됩니다. 로드맵 저희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이렇게 마인드맵처럼 정말 섹터별로 분류가 돼가지고 가지치기 해서 종목별로 아주 상세하게 분류가 되어 있는 고급 정보, 고급 자료고 정말 제가 생각해도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싶어 할 만한 그런 자료거든요. 그 자료를 아낌없이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들어오시면 제공을 해드리니까 주토피아에서 이 모든 혜택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째 이슈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만나면 꼭 질문을 드려보고 싶었던 게 오늘 네. 시장 보면서 한일사료 같은 종목들 있잖아요. 네네네. 진짜 차트가 어마무시합니다. 언제까지 이런 상승이 이어질 수 있을지 주린이 분들 저 포함해서 이런 차트 보면 굉장히 좀 궁금해지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저도 위험하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이건 궁금합니다. 이제 아웃 오브 컨트롤인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CPI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먹고 하는 이게 지금 뭐 이제 제가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지금 41년 네. 만에 최고치예요. 네, 그리고 맞아요. 이제 다음 달부터는 이 추세가 이제 더 이상 뭐 올라가기보다는 요 정도 수준에서 보합권 수준에서 맴돌 거고 네. 7월부터는 조금 오름세가 꺾일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좀 떨어질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41년 만에 최고치는 42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년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네. 거예요.
그럼 지금 사서 모르겠어요. 제가 이게 뭐 어디까지 지금 이게 세력들이 장난을 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네네. 어디까지 볼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눈에 얘기하자면 저희 끝물 같아요 지금. 끝물 같은데 끝물이겠죠. 지금 물리면은 3일차인데. 40년 기다려야 돼요. 네. 물리면은 40년 기다려야 되니까 네. 좀 저기 웬만하면 안 보시는 게 좋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제가 방금 이야기한 2차 전지주들 이제 순환이 곧 돌아오는데 저거 빠지면 순환 어디로 갈 것 같아요? 2차 다른 전지 데로 이런 데로 가겠죠. 가는 네, 거예요. 네. 2차 전지 같은 데 가는 거고요. 뭐 NFT 이런 데 가는 거고 게임주 가는 겁니다. 음. 그 순환이 빠졌을 때 여기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서 이 매물에서 이익을 본 돈들이 다 어디로 들어가냐는 거예요. 이런 이제 2차 전지주들로 들어가는데 굳이 이거를 왜 따라 들어가냐? 네. 지금 2차 전지주 공략하시란 말입니다. 시청자분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이야기를 드린 거는요. 이제 곧 돌아올 순환을 우리가 대비를 하자라는 거예요. 지금 돌아가고 있는 순환 같은 경우 우리가 추격 매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쪽은 사실은 이제 물리면은 답이 없어요. 사실은. 저도 이거 지금 방향을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네. 물론 이제 제가 후발주는 찝어드렸어요. 마니커라든가 이런 정보들은 찝어드렸는데 맞아요. 후발주도 보시다시피 올라가다 빠져요.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좀 위험한 투자란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웬만하면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런 투자 말고 그냥 노란통 메신저 들어오시면 제가 이제 2차 전지주 이제 곧 순환이 돌아옵니다. 굉장히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 드리는데 맞아요. 왜 굳이 이런 종목도 공략하냐 네, 이겁니다. 어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요. 이런 종목이 네. 지금 급등한다고 해서 쫓아 들어갔다가 잘못하면 40년 뒤에 자녀에게 정말 막 가슴 아픈 종목을 물려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나 반도체 쪽으로 안전하게 모아가는 전략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너무 급등한다고 지금 와서 쫓아 들어가기에는 이미 늦었고 정말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해드리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빨리빨리 종목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 이미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노란톡으로 들어오셔서 다른 대응 방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저희가 주식 기초 자료도 제공이 되고 로드맵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노란톡에 질문이 하나 올라와가지고 질문을 좀 드려봐도 될 것 같은데 에너지 쪽은 더 안 갈까요? 또르님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로 인해서 에너지 종목들도 보면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쪽으로는 또 수단매가 분명히 돌아오는 거겠죠? 에너지주들 궁금하세요? 네, 궁금합니다. 우선은 에너지주들은 지금 대체 에너지주 같은 경우 그리고 원전주 같은 경우는 지금 순환이 또 돌아올 건데 네. 이제 곧 순환이 또 돌아오는 게 또 있어요. 음. 에너지주 중에서는 지금 어차피 우크라이나 여 사태에 좀 연결고리인데 지금 정유주를 좀 보시면 좋아요. 정유주. 오. 정유주가 좋은데 첫 번째 이유를 조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네. 이 정유주들이 정제 마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제를 시키고 마진을 남기는 네네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제 마진이라는 게 있는데 정제 마진이 역대 최대치입니다. 그러니까 마진이 많이 남는 구조예요. 근데 마진이 많이 남는 구조인데 지금 유가는 어떤 상황이에요? 고유가. 유가 계속 네, 오르고 그러니까 있죠. 이제 더 마진이 많이 남는 구조라는 거죠. 아. 결국은 지금 이러한 사태 때문에 네. 유가는 올라 있고 그리고 지금 기술의 고도화로 인해서 정제 마진까지도 많이 남는데 지금 이제 정유주들은 실적 발표가 이제 굉장히 좋게 나올 예정입니다. 네, 그렇죠. 굉장히 큰 실적이 나올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이야기를 또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이거 말고도 모멘텀이 또 있습니다. 어떤 모멘텀이 있냐면은 지금은 이제 우리가 여행을 다닐 수 있는 시기가 곧 옵니다. 곧 오죠, 곧 와요. 곧 와요. 이제 언제부터 네. 오냐면은 아마 이제 하반기부터 오지 않을까 그럴 싶어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뭐가 돌아다녀요? 비행기. 그렇죠. 비행기 돌아다니죠. 네. 이거 뭐예요? 항공유죠. 항공유. 네, 항공들은 항공유. 항공유가 들어가죠. 네. 여기에 이제 뭐 경유라든가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가는데 네. 경유 가격 사상 최대치죠. 네. 그렇죠. 정제 마진 많이 담죠. 네. 근데 이제 앞으로 뭐 항공 돌아다니고 배 돌아다니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름도 많이 기름 들어가죠. 많이 들어가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유주들이 수혜가 굉장히 그러네요.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 미리미리 좀 사야 되는데 우리나라 이제 정유 기업 1위 기업이 SK이노베이션이에요. 네. 그리고 2위가 GS고요. 네. 그리고 3위가 S-오일입니다. 네. 이게 세 종목이 있는데 이 세 종목 중에 우리가 공략할 만한 종목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그리고 뭐 뭘까요? 기관이나 외인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관심 있게 네.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정유주들 우리가 공략하면요. 이제 하반기는 배부르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노란톡에서 그럼 알려주시나요? 네, 이거 노란톡 들어오시면요. 오늘 정유주 관련돼 가지고 뭐 라이브를 통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또 질문을 드렸는데도 정말 척하면 척 이렇게 답변을 내놓아 주십니다. 여러분, 정유주 힌트 3가지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어떤 종목인지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진짜 아낌없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로드맵과 함께 라이브 방송도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 주어지고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거나 문자번호 샵 3989번으로 주토피아 4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가능할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로드맵도 받아보시고 주식 기초 자료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로드맵은요, 오늘 식품주 급등했기 때문에 식품주에 대해서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앞서서 봤던 2차 전지와 식품 로드맵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오늘 밤에 라이브 방송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도 저희 노란톡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 이렇게까지 3가지 이슈 좀 정리를 해봤고요. 저희 그러면 시크릿 종목 알아봐야 될 텐데 잠깐 쉬었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시크릿 종목 힌트들이 나갈 차례입니다. 그런데 시크릿 종목 오늘 방송 처음 보셨다면 어떤 종목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눈으로 직접 수익률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저희가 힌트를 제공을 해드리고요. 노란톡에서 종목명과 공략법을 제공해드리는데요. 연우, 국동, 한솔 로지스틱스, 이스타코, JNK 히터 이런 종목들이 공개가 됐었고요. 지금 얼마 안 됐습니다. 저희가 4월부터 방송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보시면 뭐 소개된 지 10일, 13일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바로 뭐 그 다음날 수익을 내주는 종목들이었습니다. 27% 이런 종목들의 수익률 시크릿 종목 함께 하신다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이보다 더 큰 수익을 얻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히든 종목을 공략하시면 되겠습니다. 히든 종목은 방송에서 힌트 제공도 안 해드리고 오로지 노란톡방에서만 공략이 되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노란톡에서만 공략된 종목들인데요. 200% 넘는 수익률, 200% 가까운 수익률부터 일성건설, 휴림로봇, 동신건설 이런 종목들 100% 넘는 수익률들 여러분들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주식의 신세계로 저희가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요.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노란톡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갖다 대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링크가 뜨고 누르셔서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로드맵과 함께 주식 기초 자료까지 모두 이 노란톡방에서 제공이 되고 오늘 라이브 방송도 함께 해주신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시크릿 종목도 너무 공개가 기대가 되는데 어제 약간 힌트를 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시크릿 종목은 철강이 될 것이다 라고 네. 유추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철강 맞나요? 네, 맞습니다. 철강 어제 테마에서, 제가 조금 네. 오류가 있었어요. 맞아요. 원래 이제 철강주를 드리기로 했는데 네. 원자재주를 드렸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거기에 대한 이제 보답으로 철강주 시크릿 종목으로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뭐 철강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도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실적들도 괜찮은 것 같다라는 것들을 저희 주토피아에서 이미 좀 짚어봤었거든요. 그러면은 또 어떤 재료가 있을지 간단하게 초성과 함께 살펴볼게요. 네, 초성은 여기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올 건데, 네, 네, 히읗, 요거. 시옷, 티읕, 티귿. 네, 티귿. 네. 네, 이렇게 이제. 또 사람 이름 같기도 하고 하성태 막 이런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철강 제품 가격의 상승에 수요가 있다, 이 좀 이렇게 오. 호재가 있는 그런 네.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철강 제품 가격이 상승이 되면은 이 종목한테 호재예요, 호재.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모멘텀으로 좀 작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강주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저것만 봤을 땐 제가 한수정이라서 네. 히읗, 시옷만 보고서는 한수정 이래서 이게 뭔가 하성태 막 이렇게 사람 이름처럼 들리는 것 같은 아. 느낌이었거든요. 혹시 그 자기 주관적으로 사시나요?
제 세상의 중심은 그래요? 저니까. 중심으로 네. 하시구나. 네. 그렇게 생각을 네.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종목이 또 어떤 건지 아시겠다 하시는 분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또 이야기 나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지금 막 하나씩 이제 종목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바로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힌트 재료들부터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네, 우선은 이제 철강 제품 가격이 지금 많이 상승이 나왔어요. 지금 이제 보시면 꾸준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상승이 된 거냐면은 2021년 11월 이후 지속성이 지금 몇 개월이죠? 지금 4월이니까 한 5개월, 5개월 동안 지속이 된 거예요. 네네. 상승세가. 코로나19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경기 회복으로 인한 철강 수요가 증가가 되고 있죠. 그리고 요번에 이제 또 조선업 같은 경우는 수주 잔고량이 내년치까지 꽉꽉 차 있다고 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그만큼이나 이제 앞으로 철강 수요는 더 늘어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유럽에 러시아산 석탄 금수 조치가 있었죠. 요 부분도 철강주에 있어서 철강 가격을 올리는데 일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네. 이제 철강을 생산하는데 석탄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중국의 내수 공급으로 인해서 철강석의 수출을 제한을 시켰어요, 중국이.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이제 뭐 작정을 하고 이제 뭐 다 수출 제한하고 이러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지금 이제 이 철강 가격이 또 오를 거라는 또 이제 이슈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철강 제품들이 가격이 오르게 되면서 철강 관련주들은 어떻게 된다? 호재로 좀 작용이 되고 있다는 그러네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좀 구경만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이제 상승이 이제 막 나오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종목도 공략을 해보셔야겠죠. 그게 바로 이제 이 종목인데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노란통 메신저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이제 노란통 네. 메신저 안에 들어와 주시면은 풀 네임과 함께 네. 그리고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다 그렇죠.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 재료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너무 단순하잖아요. 철강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게 굉장히 단순한 이 연결고리로 인해서 상승이 기대가 되는 종목인데 정확한 매수 타점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종목명만 유추하신다고 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정확한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저희가 짚어드릴 테니까요. 시크릿 종목 받기 위해서 노란톡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히읗, 시옷, 티긋 이런 종목이 어떤 종목일지 여러분들이 유추해 보시면서 전략들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재료 한번 볼게요. 이 한 가지만 가지고는 좀 너무 단순한 것 같거든요. 네. 네. 우선은 또 다른 모멘텀이 있어요. 뭐죠? 글로벌적으로 가스관에 대한 수요가 드러나고 있다는 네네네.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음. 가스관까지는 아니지만 상수도관 교체 맞아요. 그 이슈가 있었잖아요. 있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모멘텀이 있지만 네. 유럽에서도 지금 가스관을 재건축을 하고 새로 신규 건설을 오. 하겠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너무 오래됐나요? 에너지 자립화로 인해서.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결국 이런 사태를 만들어냈다 보시면 좋아요. 네. 천연가스는 주로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운송이 됩니다. 보시면은 유럽의 공급과 운송 루트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라는 거죠. 지금 이게 바로 지금 여기 사진에 보이시는 게 이 파이프라인이에요. 그러네요. 이것 때문에 유럽은 천연가스 공급원의 다양화를 원하고 있단 말이죠. 뭐 때문에? 러시아 때문에, 얘들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에너지 안보에 대한 위협을 받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건 자체적으로 이제 이러한 공급원을 다양화시켜서 이런 파이프라인을 계속 건설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철강 관련주 같은 경우는 가스관 관련주로도 포함이 되죠. 왜냐하면 이게 다 뭐예요? 철강입니다. 그리고 상수도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런 것도 다 철강이죠. 그래서 모멘텀은 추가적으로 좀 더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뭐 사실은 이제 모멘텀 분석은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유럽에서는 가스관을 교체한다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이 에너지 대란 속에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가스관을 더욱더 늘린다라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은데요. 근데 유럽에서 이 가스관을 늘리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거 되게 국내 기업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한 번에 딱 안 떠오르는 거 봐서는 좀 작은 종목일 것 같은데 네. 직접적으로 이렇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연결고리가 있는 건가요? 수혜를 받기도 하죠. 오.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기도 하고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수출 도 꽤나 많이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이제 수혜를 받을 수도 있고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국내 제가 이제 상수도관 교체 이야기 드렸잖아요. 네. 국내에서 이제 노후 수도관 교체에 대한 이슈도 지금 함께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교체 사업이 이제 올라오고 있죠. 이거 정책입니다, 정책. 그러니까 여기 정책에 관련된 정책주이기도 하니까 이런 것도 이제 기대감이 좀 지속이 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조선업의 수주가 올라가고 있다고 그랬죠. 네. 잔고량이 지금 이제 수주 잔고량이 내년까지 이제 꽉 차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철강의 수요가 지속이 좀 증가가 되고요.
그리고 2021년에 흑자 전환을 기록을 한 기업입니다. 오. 그것도 그냥 흑자 전환이 아니라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큰 모멘텀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자동차 판매량도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이제 뭐 예측이 되고 있으니까 네네네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철강 가격은 올랐는데 납품할 땐 더 많아졌네. 네네네. 그러면은 수혜 아니에요. 수혜죠. 완전 수혜죠. 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좋겠죠. 오, 네. 철강 기업들이 아주 이 수혜를 쏙쏙 빨아먹으면서 이런 흑자 전환을 하고 굉장히 좋은 매출들을 영업이익을 기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실 텐데 지금 뭐 노란톡방에서 종목을 맞추시는 분들도 있지만 오답들도 속속 나오고 있는데 그 오답 중에 굉장히 매력적인 게 홍스틸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홍스틸 종목은 아니겠지만 정말 이런 철강주, 스틸이라는 것을 잘 맞추기 때문에 너무 센스 있으신 오답으로 제가 또 이렇게 칭찬을, 박수를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요.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바로 화면 갖다 대시기만 하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뜹니다. 터치하셔서 바로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고요. 어떤 종목인지 또 공략법까지 자세하게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요. 오늘 공개되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별명이 다 붙네요. 홍스틸님. 네. 네, 오늘 종목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네요. 네. 초성까지 맞네요. 그러니까 네. 초성까지 딱 맞춰서. 자, 그러면 네. 차트는 어떤지 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차트를 보시면은 네. 조금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너무 높은 거 아니야 할 수 있어요. 진짜 지금 높은데요? 보시면 52주 일봉 차트인데 52주는 뭐예요? 1년이죠. 1년 네. 차트입니다. 지금 이제 1년 차트인데 너무 많이 올랐는데 하실 수도 있어요. 자, 이거 그런데 위험한데? 이게 개미야. 이 개미들 진짜 미치겠어요. 찔리네요, 네. 자, 신고가는 대시세를 이야기를 합니다. 의미를 합니다. 네. 항상 신고가 라인에서 모든 대시세는 신고가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52주 일봉 차트라 그랬어요. 네. 52주 신고가가 전저점이 여기예요. 자, 이렇게 보면은 지금 여기 신고가죠. 그죠? 신고가죠. 돌파를 했네요. 네. 그것도 어떻게 돌파를 했죠? 수급이 굉장히 많이 동반이면서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돌파를 했어요. 네네네. 그리고 이 위에 신고가 라인대를 떨어뜨리지 않고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시세로 가기 위한 초석이라고 보시면 좋죠. 그러네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시청자분들, 오히려 이 바닥에 있었다면 저는 이 종목 공략을 안 했을 겁니다. 왜죠? 이 아래에 있었다면은, 자, 지금 잠깐 보여드릴게요. 예. 요 아래에 있었다면은 이거 공략 안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매물대에 계속 부딪힐 것 같아서? 이 종목은 여길 뚫어줘야지만 공략이 가능한 그러네요. 거예요. 네네. 뚫어줬잖아요. 네. 그럼 이제부터 공략 타임이라는 거죠. 오. 그러니까 이제 뭐 너무 높다. 이거는 사실은 이제 개미들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봤을 때 너무 높을 수 있는데 네. 제가 저번 주에 연우 드렸죠. 연우 주셨잖아요. 종목 드렸죠. 시크릿 네. 종목. 네. 연우 높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때 높다고 해가지고 제가 진짜 너무 아쉬웠잖아요. 안 샀죠. 높아서.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믿음이 부족했죠. 죄송합니다. 네. 연우 어떻게 됐어요? 이틀 동안 27% 급등 나왔습니다.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죠? 네, 반성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종목들 시청자분들 놓치면 굉장히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죠? 너무 지금 제가 그냥 아쉬워요. 이렇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네, 지금 이제 곧 날아가는 종목입니다. 네. 절대 지금 이거 놓치시면 안 되는 종목이고요. 지금 놓치시지 않기 위해서는 카메라 당장 켜시고요. 이 QR코드 찍어서 노란통 메신저 입장해 주시면 제가 오늘 이 방송 끝나고 추가적으로 무료 방송까지 열어드려서 이 종목명 풀네임 오픈시켜드리고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잡아드립니다. 와, 이거는 진짜 네. 가격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한 종목이 될 것 왜냐면은 같아요. 지금 이거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거든요. 네. 함부로 네. 접근할 수 없는 종목인데 가슴이 막 뜁니다. 장기적인 차트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네, 장기 네. 차트는 지금 이제 보시면요. 잠시만요. 예. 지금 차트를 너무 많이 보는데. 자, 장기 차트. 장기 차트. 네. 예, 장기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어때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네. 막 신고가까지는 아니네요, 지금. 네, 맞아요. 그러니까 신고가는 여기에요, 여기. 더 오를 수 대시세가 있겠네. 대시세가 나오면은 이제 여기가 목표가 되는 거예요. 네네. 대시세가 나오면요. 어. 근데 이때가 언제였냐면요. 그 철강이 강세였던 시기예요. 네. 포스코 네. 강세였던 시기인데 이때 이만큼 올랐죠. 오. 근데 그 당시보다 지금 철강 가격이 더 좋아요. 그렇죠. 모멘텀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놓치지 마세요, 시청자분들.
빨리 들어와 주세요. 노란톡.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차트를 보니까 가슴이 막 뛰는 것 같습니다. 이 좋은 종목을 우리가 또 주토피아에서는 접근해 볼 수 있구나라는 기대감 때문인데요. 여러분들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 갖다 대시기만 하면 바로 노란톡 입장 링크가 이렇게 똑 뜹니다. 그거 터치만 하셔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들어오시면 주식 기초 자료 12강부터 그리고 저희가 이슈로 다뤘던 로드맵들 그리고 이 시크릿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 모두 받아보시고요. 오늘 라이브 방송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